1983년 8월 31일 뉴욕 JFK 공항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저는 빛바랜 출국장 안내판을 보며 그날의 시작을 되짚어봅니다. 활주로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거대한 보잉 747기가 엔진의 굉음을 토해냅니다. 서울로 향하는 대한항공 007편이 어둠 속으로 날아오르던 순간입니다. 창너머로 보이는 기내는 평온하디 그지없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269명은 각자의 고향과 가족을 떠올리며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죠. 평온한 귀갓길이 되어야 할 그들의 여정은 완벽했습니다. 목적지에 영원히 닿지 못할 것이라는 잔혹한 사실만 제외한다면 말입니다. 영공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발사된 두 발의 미사일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불과 12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진 참혹한 사냥이었습니다. 269명의 생명은 차디찬마다 밑으로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거대한 쇳덩어리가 산산조각 났지만 가장 기이한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참혹한 추락 지점 그 어디에서도 유해는 단 한 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그 많은 사람을 단숨에 삼켜버렸다는 건 자연의 섭리조차 무시하는 일입니다. 물 한 개가 피어오르는 적막한 바다 위에는 주인을 잃은 신발 몇 켤레만이 떠다닐 뿐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항로 이탈의 대가라고 믿기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그들은 그저 길을 잃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국제 첩보단이라는 보이지 않는 덫에 걸린 희생양이었을까요? 앵커리지에 도착한 비행기는 살을 이는 바람을 맞으며 다시 연료를 채웠습니다. 정상 항로인 날이 10번을 향해야 할 그 시점부터 비극의 톱니바퀴는 이미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최첨단 관성황 법장치를 곁에 두고도 조종실의 침묵은 치명적인 실수를 잉태합니다. 방향 유지 모드의 작은 스위치 하나가 켜진 채 그대로 멈춰 있었던 겁니다. 은빛 날개는 계획된 궤적을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누구도 감히 접근할 수 없었던 소련의 군사 요충지 캄차카 반도를 향해 유령처럼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냉전의 날카로운 칼날이 번뜩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미국의 정찰기 RC-135는 이 캄차카의 삼엄한 빗잠을 수시로 넘나들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죠. 신경이 곤두설 대로 곤두선 소련 군부에게 하늘의 모든 움직임은 거대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를 지나는 모든 것은 즉각적인 적의 도발로 간주되었습니다. 운명의 그날 밤 사할린 기지에 레이더망 위로 낯선 불빛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미세하게 전멸하는 그 신호는 곧 파고뷰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거대한 여객기를 미국의 정찰기로 단정짓고 붉은 펜으로 포위망을 그려나갔습니다. 269명의 승객이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표적이 된 순간입니다. 지하 벙커의 낡은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망설임 없이 당장 격추하라는 피도 눈물도 없는 짓이었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금속음을 찢으며 수호의 15 전투기가 긴급 발진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거친 비의 혼을 그리며 맹렬히 쫓기 시작한 겁니다. 전투기 조종사 오시포비치의 시야에 마침내 거대한 실루엣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훗날 당시에 끔찍했던 기억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차문이 보였지만 그것이 민간기인지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기체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마저도 교묘한 속임수라 여겼던 겁니다. 그는 적기를 향해 경고 사격을 가했다고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포신을 빠져나간 것은 궤적을 남기는 일광탄이 아니었죠. 어둠 속을 가르는 일반 탄환은 허공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007편의 조종사들은 등 뒤에서 바짝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26분 조종관의 붉은 발사 버튼이 마침내 억눌러졌습니다. 두 발의 미사일이 뜨거운 화염을 내뿜으며 꼬리 날개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거대한 굉음과 함께 기체가 요동쳤습니다. 단 한 번의 타격으로 35,000피트 상공의 평화는 무참히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묵직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는 미사일 피격 직후부터 바다에 닿기까지 처절했던 12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기체에 구멍이 뚫리고 찢어질 듯한 경고음이 조종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천장에서 산소 마스크가 쏟아져 내리는 순간 승객들이 느꼈을 공포는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조종사들은 고도를 다시 높여보려 부서져가는 필사적으로 부여잡았습니다. 차가운 허공 속에서 그들은 생명의 끈을 결코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서울타워 여기는 대한항공 007편. 지지직거리는 무전기 너머로 들려온 이 짧은 외침이 269명의 마지막 목소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거대한 쇳덩어리는 걷잡을 수 없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사할린 인근의 칠흑 같은 모네론 섬 앞바다가 무자비하게 그들을 집어삼켰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다국적 연합 구조대의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파도를 헤치며 바다의 밑바닥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찢겨 나간 가방과 형체를 알 수 없는 잔해들만 떠오를 뿐 사람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269 명의 시신이 증발하듯 사라진 겁니다. 그 좁은 기내에 탑승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단 한 구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 소름 끼치는 공백 앞에서 하나의 가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고 짓고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던 건 다름 아닌 소련의 함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해 치읓 같은 밤바다 밑으로 그들이 먼저 잠수부를 투입했을 가능성입니다. 침몰한 진실을 그들의 손으로 직접 건져 올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블랙박스와 유해를 은밀히 수거한 뒤 완벽하게 은폐했을 거라는 의혹. 이 거대한 침묵 속에는 분명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목격자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숨기려 그토록 서둘러 바다의 무덤을 파헤쳤던 걸까요? 굳게 닫힌 철의 장막 뒤에서 그날의 진실은 잔혹하게 조작되고 있었습니다. 소련의 은폐 공작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대한 자연의 잔혹함을 의심해야만 합니다. 사할린 연안의 해류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칠고 난폭하니까요. 35,000 피트 상공에서의 갑작스러운 폭발은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을 겁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바다의 거대한 소용돌이가 그 파편들을 순식간에 사방으로 흩어버렸다는 가설입니다. 차가운 심해를 맴도는 포식자들, 역시 이 끔찍한 추론의 일부입니다. 대자연은 때로 인간이 꾸며낸 어떤 음모보다도 완벽하게 생명의 흔적을 지워버리곤 하니까요. 소련은 뻔뻔하게도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거짓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추락해역에서 블랙박스를 찾지 못했다며 전 세계의 눈과 귀를 기만했습니다. 진실이 담긴 오렌지색 금속 상자는 모스크바의 서늘한 금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269 명의 억울한 절규가 철저히 봉인된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견고했던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1992년이 되어서야 그 침묵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보리스 예칠 러시아 대통령이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죠. 한국에 전달된 블랙박스는 금속 덩어리 이상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8년의 거짓말을 깨고 나온 그 조그만 장치 안에는 조각난 진실의 파편들이 묻어 있었습니다. 비극의 파장은 태평양을 넘어 워싱턴을 강타했습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 규정하며 억눌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미소 양국의 군사적 긴장은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민간 여객기 격추 사건 하나가 제3차 세계대전의 내관을 건드릴 뻔한 아슬아슬한 국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희생은 뜻밖의 거대한 유산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극비 군사 기술이었던 위성항법 시스템을 만천하에 개방하기로 결정합니다. 두 번 다시 민간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해 죽음의 사각지대로 들어가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였죠. 바로 우리가 아는 GPS의 PPT-1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사용하는 이 편리한 위성 기술 속에는 길을 잃고 사나한 269 명의 피눈물이 짙게 서려 있습니다. 저는 다시 사할린의 차가운 바다 앞에 섰습니다. GPS는 지금도 세상을 향해 길을 열어주지만 이 검은 파도는 여전히 그날의 모든 진실을 토해내지 않고 있습니다.